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제조 기업인 주식회사 넥스전의 김종철 부사장을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군산으로 이전을 하셨어요. 네. 어디에 기업이 있었습니까? 지금 원래는 그 경기도 쪽에 있었습니다. 예. 네. 군산으로 오신 이유는요? 이제 군산 강서특구 관계자분이 적극 추천을 하셔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후원하거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적극 후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게 됐는데 진짜로 많이 지원해주셨어요. 뭐 이제 시제품 제작이나 뭐 R&D 이제 비용이나 그 외에 이제 뭐 인증, 그다음에 특허 출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군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련된 맞습니다.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후에 들을 말씀은 여전히 규제 속에서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은 게 현실이고 예, 맞습니다. 함께 행정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제조 기업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너무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넥스젠이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소재 부품 업체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이제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폐차 후에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재사용해서 이제 소형 모빌리티나 이제 소형 ESS 이런 쪽으로 재사용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네. 전기차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전기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이 전기차 배터리는 수명이 얼마고 이 배터리가 쓰고 남으면 재사용은 안 되는지 아니면 재활용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이런 관련된 방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오늘 넥스전의 부사님이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성일 하이텍은 리사이클이라면 배터리를 그러니까 수명 다 쓰고 남은 걸 재활용하는 걸 리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재활용해서 물질을 축출하는 거고 지금 우리 넥스젠은 재활용, 리유즈가 됩니까? 리유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해서 물질을 축출하기 전에 이제 전기차가 보통 10년을 써도 잔존 수명이 80% 이상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잔존 수명이 98%, 99% 이렇게 나오고요. 10년을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은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 남아 있고 10년 써도 80% 남는데 이 80% 남은 용량이 사실은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의 성능보다 훨씬 나은 거죠. 같은 신품 비교하면 인산철하고 리튬 우리가 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튬 NCM 계열하고는 한 60-70%밖에 성능이 안 나와요. 인산철이. 근데 일단은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인산철이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배터리를 가지고 그냥 폐기하기는 너무 아깝죠. 잔존 수명이 90% 가까이 남아 있는 배터리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분해를 해서 이제 다 평가를 하죠. 일일이 다 평가를 해서 성능이 만족스러운가 안 한 걸 체크를 해서 그걸 재조합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쓰면 이제 소형 농기계나 뭐 ESS나 특장차나 이런 데서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거기서도 10년 이상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폐기를 해서 성일 하이테크처럼 리사이클을 하면 물질은 똑같이 납니다. 10년 후를 더 써도. 그렇게 됩니다. 그 화요일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가 많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건 다 인정하고 있고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활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전기차가 갑자기 테슬라에서 나오고 수소차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린 지금 아직도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모나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화재가 나니까 이걸 측정하는 사업을 하고 그 지난주에 나온 기업은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또 전환해주는 왜냐하면 그거 다 환경적으로 폐기물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또 틈새 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넥스젠은 그런 배터리를 재사용.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최우상도 받고 혁신상도 받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선두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게 사용 후 배터리 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기계나 선박이나 뭐 이런 쪽에 실제로
실제로 납품을 하고 양산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재사용을 R&D 하는 기업은 많은데 실제로 제품을 완전히 만들어서 금형까지 떠가지고 양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예. 배터리를 재사용도 합니다만 저장하는 장치 ESS라고 하는 분야도 관련된 기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가지고 이제 소형 모빌리티용으로 좀 많이 쓰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소형 ESS, 가정용 ESS나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 ESS하고 배터리가 뭐가 차이가 나냐? 사실 같아요. ESS는 조금 더 전기를 똑같은 전력을 마일드하게 좀 쓰고 있는 거고 이제 산업용은 모터나 이런 걸 구동해서 순간적인 출력이 좀 세야 되는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BMS가 조금 다르게 개발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이제 방출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탄소 배출을 좀 저감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친환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친환경과 연관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일단 2차 전지 자체가 저희가 이제 선박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납산 배터리를 썼어요. 아하. 납산 배터리가 하나에 지금 58kg 정도 하는데 8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480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근데 리튬 배터리를 쓰면 70kg가 채 안 나가요. 무게가 400kg 이상 줄어들고 또 하나 연료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같은 ESS를 쓸 때 납산을 쓸 때 실제 저희가 선박에 설치를 해보니까 그 연료를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 발전하는 연료가 하루에 보통 80리터 정도 썼는데 저희가 리튬 배터리를 바꾸고 나서 하루에 20리터로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선박용 2차 전지 배터리 사용 설명회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민협회하고 이제 이쪽 저희가 SK 렌트카에 저희가 이제 선박에 그걸 공급을 하면서 SK 렌트카에 이제 그 관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합쳐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어획량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배 한 번 시동 걸어서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연료비 걱정 많이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현저하게 납니다. 현저하게 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2024 K배터리 쇼 혁신상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력입니까? 일단 재사용 배터리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신품 배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사용 배터리가 새로 시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뭔가 규격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용량 증설이나 이제 전압을 늘리거나 용량을 증설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강소 특허 와서 출하는 특허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특허들 기술들이 좀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 방송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배터리 관련된 협회가 있다면 지금 넥스전에 우리 김종철 부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협회하고는 또 다른 좀 협회의 성격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같은 배터리이긴 하나. 기존에 이제 배터리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배터리 산업협회가 주관이 돼서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SK나 뭐 LG나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메인이 돼서 이제 정책을 하다 보니 신품 배터리 위주이고 신품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재사용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나 이런 재사용의 시장은 사실은 완벽하게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신품 배터리는 아무래도 큰 시장은 전기 자동차와 ESS지 않습니까? 근데 사용 후 배터리는 그거보다 작은 모든 기존의 납산 배터리를 사용했던 모든 시장 분야에 작게 적용할 수 있고 이건 중소기업 아이템인데 문제는 정책들이 이제 너무 그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되고 새로 재사용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허들이 높아요. 점점 허들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벌써 인증비용이 벌써 몇 억을 투자해서 헤쳐나가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쉬울까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후 배터리 협회를 설립을 해서 실제 중소기업이 어떤 겪어야 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주고 그게 정책에 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후 배터리 협회, 사용 후 배터리가 더 전망이 있고 진출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아직 여기에 대한
협회 차원이나 규제 정책이 좀 있다. 예. 이걸 군산시가 어떻게 좀 풀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군산에서도 규제 자유특구를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정책 제안도 이제 나간 걸로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예, 그래도 경기도에서 군산을 오신 걸 환영하면서요. 저희 코너는 뭐 기업 소개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역시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우리 떠나는 청년들이 괜찮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으로 가고 있는 튼튼한 우리의 돈의 기업들이 있는데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 줄까? 지금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화요일마다 출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혹시 채용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채용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년 전에 들어올 때마다 사실 저하고 저희 전무하고 딱 단둘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전주하고 군산 직원이 6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6명이 충원됐고 또 여전히 이번에는 이제 또 이제 생산직 직원을 좀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원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에 비해서 인재가 없는 겁니까? 숫자가 적은 겁니까? 인재가 없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인재가 저희를 안 찾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전공을 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 우리 도내 기업들을 좀 더 찾아보고 문을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만약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 저희 회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재분들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군산대나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대부분 좀 서울로 자꾸 가시려고 하는데 지방에도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같이 꿈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배터리를 리유즈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회사로서는 아주 독보적인 선두그룹에 있는 작지만 아주 강한 의미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의 어떤 목표 계획 끝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사용용 배터리 시장은 누구 하나가 독점해서도 안 되고 독점할 수도 없고 이 산업 분야는 기존에 없던 분야이죠. 신품 배터리가 바로 이제 폐기를 해서 이제 물질을 축출하기 전에 중간 단계 새로 생긴 시장이고 이 시장은 중소기업에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를 자꾸 뭔가 규제를 통해서 억제를 할 게 아니라 규제를 좀 더 풀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쪽에 뛰어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행정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원시원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넥스젠의 김종철 부사장이었고요.